자, 21번. What is a wave? wave가 무엇인가? Wave a distribution of a fluctuation of many particles. 이게 하모닉 오실레이터 하나가 달라붙어 있으면 그냥 얘 혼자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이 오실레이터가 여러 개 달라붙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커플드 오실레이터라고 하는데,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진동을 하면 하나 진동하는 게 루트 n분지 k라고 하는 프리퀀시를 갖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의 진동수가 나와. 그래서 신기하게 그러면 세 개를 하면 세 가지의 진동수가 나와. 그래서 전혀 다른 입장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래서 n개의 오실레이터를 이렇게 위클리 커플드 했다라고 하는데, 살살 옆에 연결이 되게 하면, 예를 들어 이 추가 있어. 추가 그럼 루트 L분지 G 이런 오메가로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추를 두 개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살짝 이 두 줄을 연결해. 세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얘가 진동하면 조금 있다가 얘도 덩달아서 진동을 하고, 그럼 얘가 확 진동을 하면 얘는 정지하고 왔다리 갔다리 이런 걸 coupled oscillator라고 하는데, coupled oscillator. 이게 n개의 weakly coupled, 살살 연결되어 있는 n개가 연결이 되면 얘네들이 쫙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봐서는 웨이브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웨이브는 파티클, 이제까지는 파티클을 갖고 한 개의 입자가 위치가 있고 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있고 뭐 힘을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many body system, 뭐 string vibration 하면 이렇게 진동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 하나하나가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수백만 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매우 로우 프리퀀시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썸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용해서 파동을 연구하는데, 가장 쉬운 두 개의 펄스의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빨간 펄스는 오른쪽으로 가고 파란 펄스는 왼쪽으로 가고, 모양이 또 같이 생겨 있으니까 얘네들이 딱 센터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되겠어? 두 배로 늘어나게 되겠지. 역으로 요게 빨간 게 이렇게 있고 파란 게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 얘가 이렇게 충돌했을 때 딱 센터에서 만나면 샥 사라져 버리겠지. 이건 constructive interference를 얘기해 주는 거고, 요것이 싹 사라지는 경우는 destructive interference를 나타내 주는 건데, 파동은 각 부분 partial wave라고 하는데, partial wave가 나머지 partial wave를 무시하고 각자 자기대로 논다. 입자와 입자가 만나면 충돌하면 평 하고 반대로 튀어나갈 텐데, 파동은 충돌하면 그냥 유령과 같이 그냥 투명인과 같이 지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N바디 시스템으로 N개의 오실레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좌표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파동에는 두 가지 종류의 파동이 있는데, 원래 진행 방향을 longitudinal이라고 해요. longitudinal direction이라고 하고, 진행 방향의 수직인 것을 transverse 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동이, fluctuation이 이 하나하나가 오실레이터들인데, 이 오실레이터들의 진동이 파동의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fluctuation이 일어나는 것을 transverse wave, 그리고 진행 방향으로 밀도가 진했다가 옅어졌다, 진해졌다, 옅어졌다 이런 주기성을 보이는 파동을 longitudinal wave라고 하고, 소리 이런 것들은 longitudinal wave가 되겠고, 우리 string vibration,
바이올린 스트링, 피아노 스트링 이런 것들 다 트랜스버스 물론 그 내부에 약간의 longitudinal 기미도 있긴 하지만 주로 transverse. 그리고 electromagnetic wave도 전부 다 transverse wave다. 자, 우리 반인지 앞에 반인지 까먹었는데 이게 항상 이렇다라는 게 틀렸다라고 했는데 이거가 왜 틀렸냐고 막 질문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오로지 베큐엄에서만 이렇게 된다. 이게 그대로 다 299, 792, 458이면 우리 안경 같은 거를 쓸 의미가 없어. 안경 같은 걸 쓰면 이 빛의 속도가 늦어지면서 굴절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현상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없겠지. 정확하게 speed of light이 299, 792, 458이 되는 베큐엄에서만 그렇게 된다. 자, electromagnetic wave는 수많은 게 있는데 2학기 때 배우니까 그냥 패스하기로 합시다. 5만 가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ultraviolet, infrared, 우리 그 자주 쓰는 마이크로웨이브, TV, 라디오, 엑스레이, 감마 이런 5만 가지가 다 electromagnetic wave다. 자, 웨이브의 이건 이제 교과서하고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가장 내추럴한. 우리 함수 중학생들도 함수 f of x가 있으면 얘를 1로 a만큼 shift하면 x-a라고 쓰는 거는 중학생도 아는 거지. 그래서 이 쉐입이 바뀌지 않고 시간에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fluctuation. 이것을 파동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냥 직방으로 이 모양이 바뀌지 않고 평행 이동만 등속도로 평행 이동만 하는 파동은 무조건 이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 왜? f of 어떤 그 x가 있는데 f of x하고 f of t나 이 x 자리에다가 t를 집어넣는 이제 예를 들어 kx-오메가-t 또는 f of x-vt 이런 걸 잘 쓰는데 이렇게 쓰건 이렇게 쓰건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이 파일을 끄집어내고 x 나누기 람다 그리고 t 나누기 period 이렇게 해준 거에 해당합니다. 이걸 또 끄집어내면 2파이 오브 람다 x 빼기 람다 나누기 t 그러면 웨이브랭스 나누기 period니까 이게 스피드가 되는 거지. x of vt 이렇게 써도 되는데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면 x로 2번 미분하나 t로 2번 미분하나 함수의 모양이 똑같아. 단 t로 2번 미분하면 v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래서 서로 빼면 0이다. 너무 뻔한 거야. 그냥 함수가 x-vt의 함수로 나타나면 어떠한 함수든지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한다. 그 말은 바로 쉐입이 바뀌지 않고 시간에 따라 트랜슬레이션 한 게 vt만큼 트랜슬레이션 한 경우는 무조건 이런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고 이런 웨이브 펑션은 언제나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kx-오메가-t도 될 수 있지만 k1, x1, k2, x2, k3, x3 오메가-t의 형태로 될 수 있는 이건 결국 스칼라 프로덕트가 되겠지. 빼기 오메가-t 이게 가장 일반적인 어떤 웨이브의 형태이다 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보면 kx로 돼 있으면 이것은 이동 방향이 x축의 이동 방향이고 여기에서 속도를 얻으려고 하면 k를 묶어내서 x-오메가 나누기 kt라고 해서 이게 v가 되도록 하는 것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람다로 끄집어내면 람다 해서 람다 나누기 t가 v가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5만 가지 함수를 다 웨이브로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이제 x 성분과 y 성분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것은 k.x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한다면 이게 k가
K1, E1, K2, E2 이렇게 돼 있는 거네. 그러면 그거에 각 전체 크기로 나눠주면 그 노멀한 그 유닛 벡터, 웨이브가 진행하는 유닛 벡터의 방향을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K를 웨이브 벡터라고 얘기한다. 웨이브 벡터의 방향이 프로퍼게이션 방향이고, 단 이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을 때 포워드로 진행하고, 플러스로 되면 거꾸로 진행한다. 자, 이 스트링을 잘게 나누어서 여기에 구슬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n을 나중에 확장시키자. 그럼 길이는 한 칸 사이가 스몰 d라고 하면 n 플러스 1의 d가 전체 길이가 나올 거고, 질량이라고 하면 n개의 스몰 m짜리가 있으니 이게 전체 질량이 될 것이고, 이 l이라고 하는 게 전체 길이가 될 것이고, 뭐 density라고 하면 전체 질량의 길이로 나눌 텐데, 전체 질량은 n개가 스몰 m개 있어서 길이 n 플러스 1 d로 나눠주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1에 해당하니까 스몰 m 오버 d, 요거 하나의 질량 나누기 이 거리, 그렇게 그게 전체 덴시티를 결정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의 하나하나에 왔다리 갔다, 요게 위치를 x1, x0 벽에 붙은 거, 여기 xn 플러스 1, 여기 xn 이렇게 해주고,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쉬프트된 플럭추에이션, 그것을 psi r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런지튜디널 방향으로 수요를 만들 수 있는데, 그 개차 수요를 다 더하면 결국 뭐 x2 빼기 x1, 또 x3 빼기 x2, 그럼 이게 다 캔슬돼서 가운데가 없으니까 x0하고 xn 플러스 1하고 차이만 나오게 되겠고, 그것이 전체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질량도 마찬가지. 그 이제 컨티뉴엄 리밋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 썸메이션을 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산수하기가 편한 거지. 여러분 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뭐 n까지 갈 때 2분의 n 플러스 1 이런 거 알아요? 알지? 이거 이용해 가지고 부분 부적법을 이용해서 이게 y equal x dx 0부터 1까지 이거 적분한 거 2분의 1 x 제곱이 되는 걸 이런 거로 증명을 하잖아. 마찬가지로 똑같은 스타일로 한 거야. 길이를 하려면 델타 x를 다 더하는 건데, 그걸 적분으로 바꿔치기 하면 dx 적분이고, 매스를 하려면 로 덴시티 곱하기 길이 이렇게 적분을 할 수가 있다. 자, 얘를 우리는 equation of motion, F equals ma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요 한 친구의 equation of motion을 얻어내고 싶어. 이 친구는 psi r에 닷을 하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가, 속도를 얻어낼 수 있겠지. 그걸 두 번 미분하면, 자, 이제 t가 이렇게 된 거로 했어. 이렇게 된 이유는 인덱스가, 아규먼트가 시간도 있고 위치도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으로만 미분하니까 편미분, partial derivative가 된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라고 하면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시간의 편미분으로 돼. 자, 그러면 equation of motion이 얻어지게 됐어. 어떻게? 여기에 입자에 m이라고 하는 질량을 갖고 있고, 얘가 상하로 플럭추에이션을 나타낸 거 psi r이라고 했는데, 이것의 가속도는 시간을 두 번 미분해라. 오케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이지. 힘인데 양쪽에 줄이 연결돼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r번째고, 여기는 r 플러스 1번째고, 여기 r 마이너스 1번째 구슬이 있는데, 얘네들이 잡아당기는 힘 두 개의 합이 얘가 받는 힘이겠지.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은 장력이, 텐션이 타오가 유니폼하다고 치고, 쉽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얘가 일로 주는 힘일 때 좌우로는 얘가 위아래로만 움직이니까 좌우로 주는 힘은 평형이 되어서 위아래로만 움직이지. 그러니까 좌우로 주는 힘은 캔슬돼. 이 힘과 이 힘은 캔슬되고, 요 힘과 요 힘,
위아래로 일로 잡아당기고 일로 잡아당기고 하는데 그 중에 좌우는 캔슬돼서 없어져 버리고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된다. 이 중요한 역할을 바로 요것의 합이 R 플러스 1번째가 R번째에게 영향을 주고 R 마이너스 1번째가 R번째에 영향을 주고 두 개의 힘을 합하는데 그게 별거에 없는 게 요만큼만 하니까 타우 사인 세타, 요게 세타라고 하는 사인 세타의 영향만 준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위로 줄이 이렇게 간다라고 쳤으니까 위로 플러스만큼 되고 왼쪽에 있는 건 아래로 당기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타우 사인이 된다. 근데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얘가 아주 심하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움직이는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각도가 작다라고 해버리면 사인이나 탄젠트나 뭐 다 같아 버리고 결국 그것은 여기에 플럭추에이션이니까 이 위치,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면 이만큼 위치, 그 차이에 의해서 거리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요것의 차이가 이거다. R번째, R 플러스 1번째가 있으면 여기 원점 원래 수평으로 돼 있을 때가 있으면 이렇게 쉬프트 된 거, 이렇게 쉬프트 된 거, 그 차이만 하는 거니까 결국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타우 사인이라고 하는 건 요거로 곱해지고 여기가 이게 D라는 길이었고 여기에 그 델타 푸사이라고 하면 요게 스퀘어 루트 D 스퀘어 플러스 델타 푸사이라고 하는 거가 될 때 이거 대충 날려보내고 그냥 D분의 델타 푸사이 하면 사인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푸냐? 처음에는 그냥 무식하게 푸는 거예요. 대충 해서 맞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아니면 머리를 더 써야 되는데 아닌 게 안 나와. 제대로 되게 나와. 자, 그걸 이용해서 그 문제는 이제 마저 푸는 거예요. 결국 이걸 했더니 얘가 이제 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이 된다라는 걸 알았어. 그걸 다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 그렇게 했더니 요 값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 요 값이 요 값을 알아야지 뭘 해먹을 거 아니야. 사인 세타를 이 플럭추에이션의 차이 나누기 이 거리 이 구슬과 구슬 사이의 거리 분의 그 플럭추에이션의 차이라고 했는데 그걸 잘 들여다보면 이 D가 스몰이기 때문에 D로 나눠주고 곱하면 이거는 결국에 컨티뉴엄 리밋에서 이 D가 작은 영역으로 가니까 이게 X의 편미분으로 바뀌어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대입하면 편미분의 차이야. 이거는 오른쪽 거, 이건 왼쪽 거가 주는 힘이 또 차이가 나왔으니까 편미분의 차이면 편미분 두 번 한 거가 나온다. 물론 이 분모를 잘 조절해서 D분해를 한 번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왼쪽은 시간에 대한 편미분 두 번 한 거고 오른쪽 우변 요 힘에 관련된 것은 X에 대한 편미분 두 번을 한 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때 그 개수가 타우 D라고 하는 게 이쪽에 있었고 여긴 매스가 있는 게 있었어. 그래서 매스가 이 타우 D라고 하는 게 여기 공간 쪽에 있었는데 그 타우 D를 나눠줘 버리면 여기에 매스가 MA에서 매스가 있었고 이쪽 오른쪽에 타우 D가 있었는데 타우 D를 양쪽에 나눠줘 버리면 방정식이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 많이 본 거잖아. 이게 파동 방정식하고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스트링 바이브레이션을 할 때 매스 나누기 텐션 나누기 길이니까 요거를 갖다가 로라고 하면 그러니까 유닛 랭스당 매스 이게 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 길이분의 질량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결국 1/v 스퀘어가 돼서 스트링 바이브레이션에서 웨이브의 프로퍼게이션 속도는 텐션 나누기 덴시티를 스퀘어 루트 한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F equal MA를 이용해서 얻어낸 거예요. 자, 그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좀 더 욕심이 생겨. 이 방정식을 아예 통째로 풀고 싶어. 그러면
요것을 아까 사인의 이것이 사인이라고 했고 그 사인은 요거의 그 옆에 거하고의 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차이가 되잖아. R 플러스 1에서 R을 빼고 R에서 R 마이너스 1을 빼고 여기 빼고 이렇게 여기도 빼기 여기도 빼기니까 여기 R번째를 두 번 빼고 양쪽 끝은 더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 두 X 공간의 두 번 편미분이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잖아. 지금은 머리가 자꾸만 둔해지는데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보면 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 이 수열이 연결되어 있는 수열이 앞에 개수의 합이 0이 될 때는 개차 수열을 한다라는 거를 아마 생각을 할. 나는 3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생각이 나는데 개차 수열을 해야 되겠다. 왜 개차 수열이 별게 없고 우리는 한 번 개차 수열하면 편미분 한 거고 얘는 개차 수열 두 번은 해야 되거든. 두 번 편미분 한 거. 그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시키니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뭔가 지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것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차 수열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막 미분 방정식도 풀 줄 알고 그래. 그때 우리가 그 하모닉 어슬레이터 문제를 풀 때 황당하지만 그냥 막 E2D 람다 T 뭐 이런 걸 때려 넣어 버려 가지고 문제를 풀었잖아. 왜 그러냐 그러면 아니면 말고라고 내가 꼭 얘기하라 그랬지. 넣어서 되는 걸 어떻게?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기는 람다 T라 이렇게 T는 좋아. T는 연속 함수니까 익스포넨셜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 R 이거는 함수 시간의 함수가 그러니까 공간의 함수가 아니라 수열로 되어 있잖아. 수열이라고 어려울 게 전혀 없고 그러면 수열의 R이라고 하는 것을 X라는 거로 리플레이스를 시켜서 X는 RD에 해당하는 여기 D 눈금 하나가 D인 게 몇 번 지나가면 R번 지나가면 거기에 런지튜디널 좌표는 XR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E2D 람다 T도 넣고 E2D 뭐 람다 X도 넣는데 오메가는 우리 웨이브는 이렇게 생겨서 KX 마이너스 오메가 T로 넣자 E2D 그런데 여기는 어슬레이팅이니까 그냥 E2D I에 KX 마이너스 오메가 T를 넣자 X는 실변수가 아니라 여기에 한 칸씩 디스크리트 베리어블이니까 RD라고 X 대신에 집어넣자. 그리고 T는 이렇게 오메가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메가가 있다라고 치자. 왜? 오메가가 있어야만 하니까. 왜?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때려 넣자. 때려 넣으면 뭐가 일어나는 거 아니? 여기에서는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하는 게 제곱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지? 그리고 이쪽은 공간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미분이 아니라 그냥 이걸 넣으면 이 가운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밀려 있을 거 아니야. 하나는 앞으로 KD만큼 IKD가 밀려 있고 하나는 뒤로 하나는 거꾸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어.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놈은 2가 이거의 값을 앞으로 인수분해해서 끄집어내 버리면 이렇게 돼 버린다. 오케이? 그 기준점으로 해서 딱 보니까 이거는 또 어디서 많이 본 거네. E2D I 세타, E2D I 세타하고 E2D 마이너스 I 세타라는 200 코사인 세타란 말이야. 200 코사인 세타 빼기 2인데 여기 2가 있으니까 2를 끄집어내. 근데 또 이건 또 다시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이거 사인 제곱으로 바꾸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그래서 사인 제곱 KD 나누기 2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방정식이 황당하게 쉬워졌네. 어떻게? 나는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익스포넨셜 솔루션을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하니까 이런 답을 만족해야만 하고 그걸 때려 넣으니까 얘가 갑자기 나한테 이런 답을 줬어. 프리퀀시는 이거를 루트 이거 마이너스 날리고 루트를 붙여보니까 프리퀀시는 스퀘어 루트 타워 오버 MD의 사인 KD의 2분의 사인 KD다. 자, 이때 여기에 KS가
determination of ks pi can be made by making the boundary condition. 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어디? 맨 꼭지점 여기 x 이퀄 빵하고 x 이퀄 l인 지점이 있는데 r 이퀄 n 플러스 1 또 r 이퀄 0이라고 얘기하거든. 이 점에는 딱 고정이 돼서 얘는 진동을 안 하거든. 그때 값이 0이 돼야 되거든. 그 값이 0이 되려면 아까 팩터 아웃 했을 때 그 요것의 값이 이 엔드 포인트에서 0이 된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요거에서 엔드 포인트에서 0이 된다는 조건에서 말은 이렇게 써놨지만 exponential 여기에서 사인, 코사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일 텐데 시작하는 점과 끝점이 다 없어지려면 그러면 코사인 없어지고 사인 L분지 n 파이 x 뭐 이런 스타일의 답밖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결국 그로 인해서 프리퀀시가 이렇게 n개의 프리퀀시 구슬이 n개이니까 프리퀀시가 n개 생긴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제 각도가 매우 작을 때 이 각도가 매우 작으면 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매우 작으면 이거 세타로 근사를 해 놓으면 나오는 식이 뭐냐? 그것이 이제 피타고라스가 가르쳐 준 식이고 그 피타고라스의 식은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이 하모닉스 뭐 하면은 n배의 펀더멘털 프리퀀시의 n배에 해당하는 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솔루션을 딱 구해서 대입해 보면 실제로 쌓인 연속 함수가 있는데 그 선상에 비드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면 이 솔루션이 바로 그 모양을 갖고 있거든. 지금 대입한 이 솔루션이 2의 ikx-오메가 t로 썼지만 사실은 이제 sin L분의 n파이 x 이런 스타일로 인수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n개의 어슬레이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뻥을 치니까 그 n개 저게 나와서 그러면 n을 무한대로 하면 무한대의 프리퀀시가 나올 텐데 그렇다고 해서 한두 끝도 없이 증가하느냐? 그렇지 않다. 얘가 사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맥시멈이 n이 가는 거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전체 값은 2분의 파이로 돼서 사인 2분의 파이는 1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컷오프 프리퀀시가 존재한다. 오메가가 펀더멘털 프리퀀시 n이 s 이퀄 1인 것을 대입해서 그거에 n배로 늘어가는 게 절대 아니고 이 사인이 컷오프를 주어서 그 이상 늘어날 수 없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슬레이터가 시스템 오브 어슬레이터가 n개 모여 있으면 n개의 디스팅트 프리퀀시들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노멀 모드라고 하고 그런 노멀 모드에 이렇게 특성적인 요 x의 분포 이것을 아이겐 벡터라고 하고 그리고 그 프리퀀시 오메가 1, 2, 3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노멀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결국에는 양자역학으로 확장이 되면 이런 세계를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하고 복소수의 웨이브 펑션을 확률적인 분포로 해석하는 양자역학이 바로 그 퀀텀 스테이트들이 다 이렇게 퀀타이즈 되어 있고 이러한 노멀 프리퀀시들의 스트럭처가 특정 아이겐 벡터들의 쉐입을 만족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일반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웨이브가 있으면 마치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하는 것처럼 이 힐버트 이런 스페이스를 우리가 그 XYZ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 공간 벡터가 살아있는 벡터 스페이스를 유클리디안 n 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3D도 풀고 때로는 n 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로 확장을 했었는데 함수의 일종의 이 웨이브
웨이브 펑션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서로 오토고널해. 나중에 보면 알지만 얘네들의 그 마치 EI.EJ가 크로네커 델타가 되듯이 이러한 아이겐 벡터 또는 웨이브 펑션, 컨티뉴엄 리밋에서는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고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상태에서 이게 선분기 아니야. 잘 이 돋보기로 보면 이게 전부 다 그 점들을 내가 다 진짜로 그려놓은 거야. 이거 100개를 그린 거야. 이 거짓말이 아니라 다 계산해서 그린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expand 했을 때 노멀 프리퀀시의 인덱스 1, 2, 3, 4로 쭉 전개를 해 놓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후리에 익스펜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이상 터미네이트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때 어느 정도 영역에서 컨버전스가 좋게만 하면 이걸 무한대까지 썸하지 않고 리딩, 서브리딩 내가 원하는 액큐러시 한도에서 이러한 썸메이션을 트렁케이트해서 날려보내고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의 웨이브 펑션과 같은 함수의 공간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베이시스들이 나오고 그 베이시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임의의 웨이브 펑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이지. 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이게 이제 리딩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n이 커지면 여기 사인 속에 있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리니어하게 늘어나지 않고 다른 형태를 보인다. 그 일반적인 식을 여기다 이제 유도해 놓았어요.